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히샬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샬리송이 최근 3경기에서 4골, 뉴캐슬전 2골, 노팅엄 포레스트전 1골, 에버튼전 1골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얼마나 좋은 상승세냐면,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 리그에서 42경기 동안 6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넣었으니까 사실 그 전 39경기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3경기 만에 4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는 이유는 확실히 히샬리송이 골반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플레이가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이러한 인터뷰도 했었죠. 골반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워밍업 때 킥 연습도 할 수가 없었다. 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간단한 동작도 불편함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 자체가 에버튼에서도 아주 잘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가 히샬리송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이 골반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나와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골반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에버튼 시절에 보여줬던 저돌적인 침투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과 꽤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때 좌우 측면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오히려 중앙 지역에 밀집시키는 플레이를 하죠. 이렇게 가운데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상대가 중앙 지역에 밀집할 때 여기서부터 토트넘은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들만 측면 지역으로 넓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를 중앙 지역에 모아놨기 때문에 측면을 넓게 활용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대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사이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중앙 수비수들이 중앙 지역에 더 밀집해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측면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오고요.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쿨루셉스키가 또 침투합니다. 그러면 수비수 한 명이 또 끌려 나오는데 이렇게 수비수를 한 명씩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든다. 이러한 방식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앙 지역에 있는 공격수는 당연하게도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저돌적으로 침투를 시도해야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 침투를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 장면을 보면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내고요. 이때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올 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컷백이 들어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토트넘은 측면에서 높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빈도보다 짧게 컷백이라던가 낮은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수가 뒤쪽에 있다가 공간이 만들어질 때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하는 이런 패턴이 많은 팀인데, 사실 이러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히샬리송의 저돌적인 움직임,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뛰어나가는 과감함,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에버튼 시절에는 오히려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버튼 시절의 득점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수비수가 앞쪽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 히샬리송이 뒤쪽에 있다가 빠르게 이 앞 공간으로 뛰어나오면서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가 득점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상대 수비수들이 모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히샬리송이 뒷공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히샬리송이 뒷공간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히샬리송이 골반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인지 손흥민 선수처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본인이 에버튼 시절에 잘하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해서
9번 공격수 자리에 기용을 못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브레넌 존슨이 중앙 지역으로 크로스를 올릴 때 수비수 2명 사이에서 히샬리송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상대 수비수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수보다 앞선에서 히샬리송이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샬리송이 수비 라인 사이에 걸쳐 있다가 포로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침투를 시도할 때 워낙에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상대 수비수들 앞에서 히샬리송이 볼을 먼저 컨트롤한 다음에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유유히 골키퍼까지 돌파를 하면서 너무나 손쉽게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 동안 넣었던 4골이 다 비슷한 식입니다.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히샬리송이 저돌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가 먼저 걷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도착을 해서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공권이죠. 아무래도 손흥민,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여기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 브라이언 힐 등등등 여러 토트넘의 공격수들 중에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이 그래도 가능한 선수는 히샬리송 뿐이거든요. 특히나 에버튼 시절에 이러한 플레이를 잘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상대 수비수들이 중앙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이 뒷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먼저 뛰어나가면서 좋은 공간을 먼저 선점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좋은 공간을 먼저 선점해서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머리에 맞춰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히샬리송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반응을 못하면서 히샬리송이 상대 수비 사이에서 빠르게 돌진하면서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등등 여러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은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히샬리송이 토트넘 공격진의 부족한 제공권을 채워주고 있다는 게 최근에 아주 좋은 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이 9번 공격수 자리에서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딱 알맞은 플레이를 잘 해주기만 한다면,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1월 동안 토트넘은 공격 라인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 라인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히샬리송이 좋은 폼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의 대체를 9번 공격수 자리에서 히샬리송이 해줄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아시안컵이 있는 1월달이 다가올수록 히샬리송이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토트넘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반등이 너무나도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히샬리송이 부진하면서 1월달에 공격수도 영입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히샬리송이 이렇게 잘만 해준다면 1월 이적 시장에서도 사실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이 더 급하기 때문에 센터백 영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공격수 영입은 그래도 다소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물론 히샬리송이 본인의 이적료라고 할 수 있는 900억 정도의 가치를 아직까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폼만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히샬리송이 아주 성공적인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경기가 며칠 뒤에 있는 브라이튼전인데 브라이튼전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지금까지는 히샬리송이 보여주고 있다.